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80배도 상승 가능할 만한 또 새로운 양자 관련 종목이 또 시장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업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80배란 건 그냥 차트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종목은 이제 레일 비전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도 이제 하방 추세 때 돌파하고 이제 최근 양자 컴퓨터 주들만큼 차트는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그 박스권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0.4달러를 돌파하면 또 강한 상방시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있고 이 차트상 봤을 때 현재 이 레일비전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상장되면서 국점이 25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얘가 양자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반등을 해주고 진짜 이게 지금은 뭐 얘가 시장에 뭐또 전망 이런 것도 없겠죠. 근데 사실 보면은 과거에도 진짜 거의 근접하게 올라갔던 그 이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붙어준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이렇게 쏠 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이 레일비전이 이번에 양자 관련되는 모멘텀 엮였을 때 과거 고점까지 상장가 근처까지만 가져도 사실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80배는 갈 수 있겠죠. 그럼 이 레일비전이라는 기업이 왜 양자 관련 섹터로 엮일 수가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레일 뭔가 이 레일이란 것부터가 양자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얘가 하는 거는 이 철도 비전 센서 기술 및 안전 시스템 제공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관련돼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열차, 철도, 경로, 인식거리 측정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이 레일비전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진짜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양자로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양자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요. 그 기업이 보다시피 뭐다? 운송 분야에서 최첨단 양자 컴퓨팅 기업 지분을 과반수 인수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퀀텀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기업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보다시피 뭐 기술 이전 회사인 라모트가 소유한 양자 오류 수정 분야의 혁신적인 특허 출원에 대한 철도 기술 및 플랫폼 관련 독점 서브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이 철도라는 기업에 있어서 양자 오류 수정 이런 부분을 인수하니까 이게 뭐 어떤 양자에 대한 엄청난 큰 그 뭐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최근에 우리가 양자를 다뤘을 때는 우리가 아이온큐, 뭐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양자에 대해서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퀀텀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레일 비전과 해가지고 양자를 뭐 엄청나게 뭐 활용한다라는 기대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양자라는 게 엄청 대단한 분야에서 활용될 거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다시피 그냥 우리가 양자를 일상에 접목한다라고 하면은 보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양자를 통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다. 신약도 개발할 수 있고 뭐 연구 개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양자를 활용한 것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난 큰 시장 뭐 이런 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일비전 같은 경우도 너무 간단한 분야. 그래서 양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철도 시스템이 있어서 양자 대성 암호 기반을 AI 모델로서 보호한다. 그래서 국가 철도 인프라를 자산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의 영역을 사용한다. 그래서 양자를 조합한 최적화 통합 스케줄링이라든지 뭐 학습,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운영, 품질, 그냥 엄청난 큰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양자가 적용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오히려 양자가 일상에 스며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타트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오류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류 수정이라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양자에 대한 이 큐비트 생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26년부터 또 이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26년부터 이제 양자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다 확보했고, 그래서 이제는 큐비트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류 수정이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의 이 산업에 있어서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류 수정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는 양자가 있다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고 이제 큐비트가 무한정 확장된다 했을 때 이걸 보정하고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가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 이제는 어떤 시대? 양자 오류 수정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오류 수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게 이 큐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이온 트랩이라든지 초전도 뭐 이런 다양한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큐비트도 계속해서 변할 거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변할 건데 그에 맞는 뭐가 된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은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제 투자라든지 여기에 맞는 시장도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자 사업의 승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다? 누구든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 기술이 양자 오류 수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초전도 방식에만 적용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방식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역시도 뭐다? 양자 오류 수정 기술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있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지금 이제 양자 오류 수정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산업에 있어서 이 오류 수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미래 가치를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당장 올해 필요해요, 내내 필요해는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봤을 때 양자 컴퓨터라는 산업이 자리 잡는 시점, 그러니까 언제냐? 3년, 5년 뒤에부터, 3년에서 5년 뒤부터 실질적인 산업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이 오류 수정의 미래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은 큐비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류 수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찾게 될 게 뭐다? 이 오류 수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레일비전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 오류 수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자기의 어쨌든 철도와 관련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엮기 위해서 뭐 했다? 이거를 결합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이 퀀텀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기업이 이제는 자회사가 됐다는 거죠. 레일비는 자회사가 되었고 이 자회사가 지금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 테마, 그러니까 지금 당 사실 레일비전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언제 올라가느냐? 이 아이온큐가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 뭐 다른 기업들이 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양자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라가지 못한 양자 관련주가 무엇이 있느냐가 이제 시장의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레일비전이 오르지 못한 새로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면서 급격한 상방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알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뭐예요? 최바닥주죠, 최바닥주. 최바닥주고요. 그리고 이런 이 기업들이 사실 1달러 미만에 있는 기업들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뉴욕 증시의 상장 폐지 기준은 1달러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패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1달러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뭐 하느냐? 1달러 위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발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레일비전이 뭐 했어요?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끌고 왔죠. 뭐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그래서 이 레일비전 사실은 뭐 80배는 여러분들이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이 인수했던 기업이 얼마나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 제대로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현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1달러까지만으로도 이렇게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현재 뭐 할 수 있다. 이 레일비제라는 기업 자체는 현재 대비해서도 한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는 아니고 굉장히 저가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양자 관련돼 있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종목이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제 IOQ, 리게팅 컴퓨팅, 퀀텀 컴퓨팅, D웨이브 퀀텀, 그 다음에 아키 퀀텀, 실스크, 그 다음에 마지막 BTQ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이 생겼다는 기대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주가를 올려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양자 컴퓨터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기업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잡주라고 하면 잡주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을 해보셔도 좋고 이런 기업도 추후에 양자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시세 분출하기에는 충분한 이런 모멘텀은 갖춰졌다.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기업이 올라갔을 때 한번 뭐 공략해봐도 좋고 뭐 지금 공략해봐도 좋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